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남들은 출근할 때 아르마니, 롤렉스, 론진 같은 시계를 차고 다니지만 저는 출근할 때 좀 다릅니다. 제가 차고 가는 건 바로 이겁니다. 저기요, 팀장님. 혹시 고리가 좀 더 크고 줄이 좀 더 긴 것은 없을까요? 목에 걸 수 있는 걸로요. 경고! 경고! 근무 중 취침. 이미 30분이 넘었다. 일어나요, 일어나요. 여러분은 다 큰 컵으로 마시죠? 저 다녀올게요. 사올게요. 출입카드 꼭 빼놓고 가. 아, 맞다. 출입카드에 위치 추적 기능 있지. 깜빡할 뻔했네요. 직원이 자리를 비운 시간이 15분을 초과하면 벌금 20위안이 부과됩니다. 이 제품은 작년 중국국제 수입박람회에서 이미 공개된 제품인데요. 이름하여 커피전자 손목밴드입니다. 작년에 이 제품을 처음 봤을 때부터 정말 우리가 마시는 커피를 대체할 수 있을까? 정말 이걸 착용하면 정신이 맑아질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체험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손목에 차고 있으면 졸릴 때 딱 하고 전기가 오더라고요. 정말 옛날에 머리 매달고 허벅지를 찔러가며 공부하던 거 있잖아요. 그 송곳이 이제 전자 버전으로 바뀐 셈이에요. 하하, 근데 말이죠. 이게 나중에 진짜 보급이 된다면 회사에서 복지입니다. 직원 1인당 하나씩 나눠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게 회사입니까? 그건 거의 미얀마 북부에서나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좋은 건 안 만들고 이런 괴상한 아이디어만 전부 우리한테 쓰다니 진짜 감탄이 나올 지경입니다. 신시대 4대 발명?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나라는 인재가 끊이질 않네요. 근데 말이죠. 우리는 프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입니다. 졸리면 자는 게 먼저 아닌가요? 뭐 4대 발명 이런 건 이제 그만 좀 하시고 실제 노동 현장 하루만 체험해보세요. 2026년 중국은 과연 지옥의 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중국 중앙방송 CCTV가 한 제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개된 제품은 다름 아닌 이른바 직원 전기 충격 손목 밴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손목 밴드는 착용자의 피로 상태를 감지해 졸리거나 지칠 경우 전기 자극을 가함으로써 정신을 각성시키고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간에서는 강한 의문과 반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근무나 학습 과정에서 피로와 졸음이 몰려온다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대응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 대륙에서의 삶은 휴식 대신 전기 자극으로 버텨야 할 정도로 마치 죄수의 처지보다도 더 가혹한 방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인지에 많은 이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기계의 원리는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손목에 차는 전자밴드인데요. 뒷면에 2개의 전기자극 패드가 달려 있습니다. 졸릴 때 기기를 2번 톡톡 누르면 순환 전기자극이 손목의 신경을 자극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뇌로 더 많은 혈액과 산소를 공급해줘서 정신이 맑아지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빈도 신경 자극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이거 미얀마 북부랑 뭐가 다릅니까? 목에 채우는 목걸이만 안 했다고 우리가 모를 줄 아세요? 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단지 쪽에서는 이런 거 공짜로 나눠주는데 여기는 직접 사라고 하네요. 세상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당나귀가 힘들어서 채찍질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쳐서 자기가 채찍을 사서 자기를 때려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것도 가격이 800위안이 넘는다니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거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이것의 가격이 넘는다면 굳이 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정식으로 출시돼서 회사들이 도입하기 시작한다면요. 그건 뭐 정규 회사들도 이제 정의봉이 없다는 점을 이걸로 채우는 거겠네요. 이제 정말 회사에서 일하는 맛이 나겠어요. 하하. 오늘의 업무 구호 우리 미소 지어요.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가득 채워요. 오예. 매일 출근할 때마다 발찌까지 차야 하다니 사장님께서 제가 도망갈까봐 걱정하시는 건가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사장님이 보는 감시용 관리자 화면이 이렇게까지 상세할 줄은 몰랐어요. 직원들의 백엔드 시스템과 행동 인식,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업무 효율을 분석하고 효율이 떨어지면 경고 알림까지 울린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너무 무섭습니다. 회사원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거리로 나서면 곳곳에 CCTV 감시 카메라가 촘촘히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얼굴 인식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뇌파까지 감지하는 AI 두뇌 감시용 헤어밴드가 이미 도입된 상태입니다. 직장에 출근하면 출입카드를 통해 개인의 위치와 이동 경로가 기록되고 손목 밴드와 발목 밴드, 심지어 스마트 방석까지 활용돼 근무 중에 모든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다녀오는 일조차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리를 비운 시간이 일정 기준을 넘길 경우 실제로 임금에서 공제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상 전반이 감시체계 속에 편입되면서 중국 사회에서는 생활과 통제의 경계가 이미 사라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좀 부탁해요. 본인이 가면 되잖아요. 회사에 자리 이탈 감지 시스템이 있어서요. 30분 넘게 자리를 비우면 벌금을 내야 하잖아요. 당신은 인공지능이 당신 일을 도와주러 온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상사가 당신을 감시하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신 옆에 사람을 붙여놓고 실시간으로 일하는 걸 지켜보는 건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카메라 하나만 설치하면 당신의 업무 동작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작업 속도가 느려지면 곧바로 경고 알림을 보내는 시대입니다.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이유는 인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이지 당신들이 그 의미를 왜곡해서 노동자를 통제하는 도구로 만들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요즘 느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직장이 자본가보다 더 자본가답게 굴고 있다는 사실을요. 국내의 한 도시에서는 환경 미화원분들께 AI 스마트 사원증을 착용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AI 스마트 사원증이 뭐냐면요. 먼저 GPS 위치 추적 기능이 내장돼 있어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느 구역을 이동하고 있는지가 실시간으로 정확히 파악됩니다. 또한 청소한 면적과 이동 거리도 모두 기록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사원증에 무게 감지 센서까지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즉 손에 청소 도구를 들고 있는지 아닌지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까지 모든 행동이 데이터로 낱낱이 기록되는 겁니다. 한 1인 미디어 운영자는 이어서 요즘 중국에서는 빅데이터 시스템이 환경 미화원들의 행동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시스템은 일정 시간 동안 작업 데이터가 감지되지 않을 경우 약 15분을 기준으로 100위안에서 2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2만 원에서 4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곧바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는 단순히 관리 차원을 넘어 신시대의 착취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별빛을 벗삼아 출근하고 바람과 햇살을 맞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비와 바람을 맞으며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1년 내내 휴식다운 휴식도 거의 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렇게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은 한 달에 1,000위안에서 2,0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20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기술 발전이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더 가혹한 통제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본 뉴스 중에 어느 한 직장에서 직원 감시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직원의 위챗 대화 내용과 인터넷 접속 기록까지 전부 감시한다고 합니다. 즉 가족과 나눈 사적인 대화라든지 어떤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방문했는지 같은 정보가 모두 낱낱이 들여다 보이는 겁니다. 이 1인 미디어 운영자는 회사는 매일같이 직원들에게 직장을 사랑하라, 헌신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과연 그에 상응하게 직원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어주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직원들의 4대 보험과 주택 적립금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복지 혜택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유급 휴가는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최소한의 체면과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본래 기술 발전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존재해왔습니다. 노동을 덜어주고 부담을 줄이며 인간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현실을 보면 기술은 더 이상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직원들의 손과 발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우는 통제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그는 기술의 발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사회 전체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제가 괜히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일자리를 구하는 문제를 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살 자격조차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상해에서는 로봇이 가방 메고 출근하고 있고, 사천에서는 로봇이 선생님 역할을 하며 아이들에게 수업을 가르치고, 심천에서는 로봇이 길거리에서 순찰 업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많은 인력과 자원을 들여가며 AI 로봇을 연구한 목적이 결국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거창한 연구와 투자의 의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흐름대로 간다면 우리는 대체 왜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요, 모든 기술 혁신은 최소한 인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혁신이 인간을 대체하고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방향의 혁신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여성 1인 미디어 운영자는 특히 서비스 업종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무인 편의점, 무인 식당, 무인 호출 차량, 무인 공장, 무인 생산 라인 등 기계와 자동화 시스템에 의존하는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의 하위 노동 일자리들이 AI와 자동화 기술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흐름을 보며 과연 이 사회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모든 업무가 AI와 협업 혹은 로봇 중심의 운영으로 전환된다면 평범한 서민들은 어떤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는 기술 발전이 멈출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사람이 밀려나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생존 책임이 개인에게만 전가되는 구조가 과연 정당한지에 사회 전체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들 과학기술이 삶을 바꾼다고들 말합니다. 저는 그 변화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살기 좋아지는 변화여야지 살 힘조차 잃게 만드는 변화여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6년에는 제발 저에게 조금만 더 너그러워져 주세요. 4일 새해 첫 출근 날 회사에서는 해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졸업 후 가장 오래 다닌 직장이었고, 그래서 더더욱 추억을 남기고 싶었어요. 가지고 있던 물건들은 중고 거래 앱에 올렸습니다. 퇴직 보상금은 단일 위안도 받지 못했고 그저 체불된 급여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은 원래부터 제 몫 아니었나요? 여러분은 2025년에 얼마나 모으셨나요? 저는 그저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올해 강소성 우치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직했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계신지요? 그렇게 실직한 분들, 지금 다들 어디로 가셨을까요? 우치의 현실을 직접 들으시면 믿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서 직접 한번 보세요. 어느 거리로 가든 임대, 양도라고 적힌 공실 상가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둘러보세요. 특히 예전에는 사람이 가장 붐비던 국제무역센터 근처나 상업무역지 쪽을 가보시면 지금은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고 간판에는 양도합니다라는 문구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겁니다. 심지어 그 일대 전체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어있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는 실업을 당해도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았고, 살 곳이 없어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으며,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가난해져서 정의 오토바이를 타고 새벽 2시까지 배달을 해야만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당국은 제가 끼니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지는 관심 없으면서 길에서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다는 것만 걱정하십니까? 노후 보장, 의료, 교육, 이 중에서 어느 하나가 정의 오토바이보다 덜 중요합니까? 그런데 왜 당국은 늘 정의 오토바이만 붙잡고 늘어지는 건가요? 그건 당신들 눈에는 별것 아닌 물건일지 몰라도 저희에게는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고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동력입니다. 이 마음 정말 이해하십니까? 39세에 실직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도 어느덧 8살이 되었고 하루하루가 불안과 압박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낮에는 잠이 오지 않고 밤에도 잠들 수가 없어 결국 한밤중에 밖으로 나가 달리기를 하며 그나마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풀고 있습니다. 저는 해고된 지 벌써 4개월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퇴근 시간까지 1시간이 남아있지만 곧 명절도 다가오고 조금이라도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에 배달 일을 시작했죠. 전기 오토바이 한 대를 3,000 위안에 샀습니다. 그리고 첫 배달에 나섰는데 아직 배달을 다 끝내지도 못했는데 그만 넘어져서 발목을 삐고 말았어요. 고객에게는 음식값 25 위안을 배상했고 몸까지 다쳐버려서 더는 배달 일을 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그랬죠. 이 전기 오토바이라도 중고로 팔아서 본전이라도 건지자. 중고 거래 앱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절친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하루만 빌려줘. 그래서 전기 오토바이를 하루 빌려줬습니다. 그 친구는 하루 배달해서 100위안을 벌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기 오토바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한테 혼날까봐 겁이 났는지 그 절친은 중고시장에 가서 똑같은 전기 오토바이를 한 대 사서 저한테 가져왔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게 바로 자기가 잃어버린 제 오토바이였던 겁니다. 2022년 이후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급격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 7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21.3%에 달했으며 앞서 2023년 3월에는 무려 46.5%까지 치솟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5년 들어서는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 구직을 포기한 채 스스로 체념하고 이른바 탕핑을 선택하며 저소비, 저활동의 생활 방식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 중국 전역에서 노숙 상태의 노인 인구는 약 4,750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2020년과 비교해 무려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3세 이하 청년이 61%, 60세 이상 고령층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당시 노숙 인구의 약 69%가 65세 이상 고령자였던 구조와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일자리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고된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직장 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들은 잠시라도 멈춰 설 수 없는 환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쉬게 될 경우 회사로부터 게으르다는 낙인이 찍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 다수는 1980년대, 1990년대 출생 세대로 이미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연령층입니다. 이러한 세대가 실직하게 될 경우 그 충격은 개인 차원을 넘어 가족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